안녕하세요. 레슨 라디오의 흔남입니다.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레전드 썰 라디오. 이것저것 보면서 친구들끼리 돌려보던 그런 재밌는 톡들 같은 거 모아서 한번 채널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시도해 보니까요. 많은 응원과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빵명일 테니까 적선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아내분이 남기신 것 같아요. 남편의 짜증 어디까지 받아줘야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진짜 진지. 가로 열고 현재 남편은 백수 생활 중.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애 둘 엄마예요.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결혼하기 전부터 일 다니다가 8년 일한 회사 임신 사실 확인 후 퇴사했습니다. 공고사직이라네요. 임신 후 일은 하고 싶었지만 2번의 유산으로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5살, 3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 퇴사하고 나서 아이 낳고 둘째까지 낳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16개월 차이니까 거의 쉬지 못하고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투정이에요. 투정은 아니죠. 정말 힘든 일이죠. 8년 쉬지 않고 일하고 임신, 출산, 육아, 또 임신, 출산, 육아. 조금 쉬어보자 하며 20년 3월을 기다렸죠. 이때가 둘째 두 돌이라 어린이집 입소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 어린이집 모두 보낼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다 힘들었을 사실 잘 압니다. 여기서 문제는 1월 31일자로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것도 아침에 출근해서 그만 나오라고 했대요. 남편이 7년 정도 근무한 회사고요. 회사에선 한 달치 월급을 더 주고 공고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줬어요. 일단 남편의 마음을 잘 달래주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네 가족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자. 아이들과 더 같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기회다. 터닝 포인트다. 하면서 지냈죠.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서 2월, 3월, 4월 남편은 일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나머지 충당할 금액은 너가 나가서 벌어오면 되지 않냐고 하네요. 제가 한참 코로나 사태일 때 미열이 좀 일주일 넘게 있었거든요. 저는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라서 겁이 나서 코로나 검사, 피 검사, 초음파 검사까지 다 했는데 다행히 목이 부어서 미열이 생긴 거라며 식도염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 와중에 병원에 있는데 제 채용 공고를 카톡으로 겁나게 보내던데요. 그 전부터 계속 보내긴 했어요. 좋은 자리 같다면서 이력서 넣어보라면서. 그 후에 아이들도 4월 13일부터 어린이집에 오전만 보냈거든요. 저도 우여곡절 끝에 4월 9일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저희 친정엔 남편이 일 그만둔 거 알고 있었고요. 시댁, 증주할머니나 작은댁은 몰라요. 친구들한테도 코로나 때문에 일을 쉰다는데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고요. 왜 주위 사람들, 아들 친구들 모임, 부모들 모임이겠죠. 만나면 회사 다니는 척 하는지 그냥 솔직한 게 좋아 보이는데 휴, 어찌됐든 5시 칼퇴라서 집에 가면 5시 반쯤 돼서 부랴부랴 밥하고 밥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남편이 진짜 왜 이렇게 짜증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도 힘들겠죠.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픽업하고 자차로 집에 와서 또 씻기고 놀아주고 그런다고 저녁을 해놓지는 않거든요.
전 솔직히 말해서 반대로 제가 애들 케어하면서 밥은 제가 다 했는데 제가 진짜 별것도 아닌 거에 짜증내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요. 차라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은 것 같고, 하루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어요. 애들 먹인다고. 근데 제가 장 보면서 깜빡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런 짜증을 내는데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수백 가지인데 제 심리는 지금 완전 너덜너덜.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답답해요. 남편은 빨리 애들 낮잠까지 재워서 하원시키고 싶다는데 완전 신나 보입니다. 하루라도 고생했어. 일하느라 힘들었지. 회사 적응하느라 힘들었지. 라는 말 듣고 싶은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네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데 제 자신도 싫어지고 남편도 싫고 아이들에게만 미안해지고 부부관계를 개선하긴 힘들어 보여요. 저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말은 하니 속은 시원하네요. 글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아직 베스트 댓글을 읽진 않았지만 남편분이 좀 짠한 마음이 먼저 드네요. 우선 베스트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면전에 대고 얘기 안 하면 남편 놈이 바뀐답니까? 여기다 대고 하소연해봤자 똑같은 생활의 반복인데 퇴근하고 오면 저녁 먹을 수 있게 차려놓으라고 하시고 청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냐고 얘기하세요. 현재는 너랑 나랑 역할이 바뀌었으니 지난 몇 년간 내가 했던 거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본인이 꽤나 참아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지팔자치가 꼬고 있는 거예요. 좀 비꼰 댓글이죠? 두 번째 베스트 댓글입니다. 실업급여? 그거 평생 받는다던가요? 본인은 취업 안 하고 와이프 일터에 보내놓고 놀려고 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니까 화가 나겠죠. 뭐 그딴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요? 혼자 돈 벌고 혼자 애 케어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남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좀 댓글들이 무섭네요. 감정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세 번째 댓글. 빨리 남편도 일 구해야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네요. 힘든 시기엔 같이 해결하는 게 맞는데 실업 상태에서 못 벗어나면 경제적인 문제부터 살림, 육아 등 소소한 불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일하라고 등 떠밀었으면 본인은 더 절박하게 구직 활동을 해야죠. 현 상태에서 만족하고 안 바뀌면 양가의 어른들에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도 구해야 하고요.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란데 절박함 없이 일하기는 싫고 나태해진 상태라면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복기를 해보죠.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글 쓴 아내분은 사회생활 하시다가 8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했죠. 임신 때문에 공고사직으로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애 둘을 키우셨고 5살 때까지 3살 5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맞아요. 남편분이 엄청 힘든 회사를 다녔어도 아내분보다는 덜 힘드셨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좀 잘렸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오전에 출근했는데 그냥 해고당한 그런 짧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많은 스토리나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오전에 갔더니 그만 나와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무시하듯 얘기할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7년 정도 일을 한 회사였고 아마 회사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고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과는 상관없이 회사도 어려워지면 숫자적인 실적 위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이제 회사의 성장도 낮아지는 거예요.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자, 그렇게 남편분이 이제 전업주부 생활을 하시게 되고 이제 아내분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남편분이 이제 아내분께 계속 뭐 일자리 보내고 한 거는 뭐 두 분 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소리를 못 듣죠. 네. 글을 쭉 읽어보고 제가 느낀 거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집안일이라는 게 애를 키우고 놀아주고 보내고 하원시키고 하는 게 니일 내일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리고 내가 일을 하게 됐으니 너도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좀 느껴져요. 왜냐면 아무리 아빠고 아무리 엄마여도 아빠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엄마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침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하고, 집안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뭐 기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죠, 내외부적으로. 근데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는 남편분이 요리에 뭐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면 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똑같이 아내분이 이제 집안일을 할 때랑 똑같은 걸 기대하면 싸움밖에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모르겠어요. 글만 봐서는 남편분이 일을 하실 때, 아내분이 집안일을 하실 때 남편분이 집에 와서 뭐 집안일을 얼만큼 도와주거나 아니면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거나 고생한 거 알아주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내분도 비슷해요. 지금 아내분도 본인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했고 이런 걸 알아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일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준비를 못할 정도로 부족하지만 더 고생했을 남편분에게, 집안일 했을 남편분에게 잘한 걸 찾으면 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아내보다 더 깨끗하게 하신다거나 분명히 잘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배려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남자분들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죠. 부부들 간에. 근데 이제 남자분들 보면 다 잘할 수 없죠. 슈퍼맨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주 작더라도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해주고, 좀 부족하지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단계씩 배워갈 수 있게 숙제처럼 주면 남자들은 잘 따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들 속성이 그래요.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해결 위주라서 작은 거 하나씩 던져주면 잘 풀어나간다는 거는 제가 좀 남성 비하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부. 근데 아까 이제 사연 중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라는 거 깜빡했다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그러시는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안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힘든데 아이스크림을 나가서 사오기도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애 둘 보느라. 그래서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깜빡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안 사서 짜증을 냈다기보다는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겠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나름 정신이 없게 하루를 보내는데 아주 사소한 거, 딱 아이스크림 수준이에요. 뭘 사오라고 했는데 깜빡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많이 혼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일이나 애 보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저를 자책할 뿐 화를 내진 않는데, 그렇게 이제 깜빡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억이라는 게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업무 시간 중에는 그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가 집에 갈 때 우선순위 갑자기 끌어올려야 되니까 깜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연에서 남편이 짜증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은 빨리 애들 낮잠까지 재워서 하원시키고 싶다는데 완전 신나 보입니다. 남편분이 얼마 동안 지금 전업주부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시 하원하면 이제 자기 시간이 좀 생기잖아요. 신나 보이는 거는 당연하죠. 자기 시간이 좀 있어야겠죠. 멍하게 있더라도. 두 분의 사연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남편분은 부족할지언정 아이들을 보고 집안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께서는 이제 내가 했던 거를 똑같이 못하는 거에 대한 질책이나 좀 비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남편분께서 아내분께서 일을 하는 동안에
애 보고 집안일하고 하느라 많이 힘드셨겠지만 정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다른 부분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낮잠까지 자는 어린이집에 가면 뭐 좀 쉴 수도 있어요. 한두 달 쉴 수도 있겠지만 그 노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노는 것도 일이 되면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빠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편분이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더 미뤄졌지만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작은 거라도 조금 칭찬해 주시고 우쭈쭈 해주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분도 일하느라 힘들었지 회사 적응하느라 힘들었지 위로받고 싶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애들 보는 게 더 힘들다는 거를.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각자 입장에서는 각자가 가장 힘들 거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느라 힘들고 집안일 하는 사람은 집안일 하는 사람도 힘들고 거기다 대고 이제 왜 나 힘든 거 안 알아줘 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네가 더 고생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얘기가 쉽게 많이 풀어지겠어요. 그래서 3살, 5살 아이들도 그런 사이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엄마 아빠 보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이라 많이 틀리기도 하고 어설플 수 있는데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고요. 응원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남편분께서 잠시 쉰 다음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사연, 첫 번째 사연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